우리가 수험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면서. 그리고 그런 거 느껴지지 않아요? 원래 지나간 횟수 공부하셨던 분들은 느껴질 거예요. 그때는 잘 모르겠던 얘기들이 이제는 들리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안 들렸다가. 다 처음이시구나. 봐봐요. 그러면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도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게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이제 한 번 들어서 이해가 가는 게 있고 또 두세 번 들어야 이해가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들었는데 모르겠다. 그럼 화내지 말고 체크만 해놔요. 연구하지 말고. 아, 모르겠네. 나중에 보면 알겠지. 다음 타임 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타임 또 모르겠다. 그럼 그 다음 타임 때 알겠지. 또 모르겠으면 그냥 버리세요. 그렇죠? 버려도 돼요. 우리 뭐 60점 맞으면 되는 건데 뭘. 그렇죠? 너무 심란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합격은 딴 게 없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얼마나 성실하게 적절한 효율적인 방법을 갖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성실하지 않으면 이 시험은 붙는 시험이 아닌 것 같아요. 머리 좋다고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게 성실해야 붙는 시험인 거지. 그래서 성실하게 나오시면 될 거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수용 봅시다. everybody, 수용은 아무나 하나. 시작. 노래 안 부르는구나. 그러면 수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수용을 해야지. 짜라랑 짜라라라라라. 그런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아니면 수용할 수 없는 거고, 시행자가 공공일 때랑 민간일 때가 있는데 민간인 경우라면 조합을 빼고는 이런 소요동 요건이 만족돼야 된다. 그리고 수용이라는 게 이루어질 때 보상금이라는 거를 먼저 주게 되는데 현금을 다 주기 힘드니까 소유자가 원한다는 미명 아래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 상환 채권은 분양 토지 건축물의 얼마 2분의 1을 넘을 수는 없다. 그리고 채권 발행할 때 민간자라면 보증을 받아야 되고 공고의 경우라고 한다면 그 보증은 필요 없다. 그리고 지정권자가 아닌 자라면 뭐가 되죠? 아,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인 거예요. 제가 나중에는 아래쪽에 도시개발 채권도 얘기해 줄 건데요. 요번에 그 48페이지가 무려 3문제 가까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32회 때 수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요번에 여기는요 많은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역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고 나면 좀 다음 해는 쉬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33회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봐야 알겠지만 매년 나온다? 아니다. 이건 주로 뭐다? 짝수회 때 위주로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장담은 못하지만 32회 때 일단 많이 나왔다. 봐봐. 30하고 32에만 써있잖아. 29에 한 번 나온 적이 있고 개발채권이.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오른쪽에 볼게요. 그럼 이렇게 수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시행을 했다. 그럼 만들어진 토지를 뭐하자? 공급하자. 근데 공급할 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 뭐냐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해 주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데 조성토지 공급이란 말을 쓰게 돼요. 오른쪽 위 형광펜 그면 조성토지 공급. 시작. 조성토지 공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좀 물어봅시다. 저 끝에서부터 봐봐요. 저 끝에서부터 광역도시계획 만들었고 도시기본계획 만들었고 도시관리계획 만들어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구역 정해서 실시계획 만들고 사업을 시행해서 수용해가지고 공급한다. 지금 이 얘기야 결론적으로 지금. 그러면 순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와서 정상적 공급을 하는데 이게 이상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너무나 정상적인 거죠. 그러면 오른쪽 위에 따로 조성토지 공급은 승인을 받게 할 이유가 없어요. 별표 승인 X. 그것만 일단 이해해요.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제출하는데 조성토지 공급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란 말은 아니에요. 왜? 정상적인 방법이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만들어진 토지를 싸게 헐값으로 팔고 싶어요? 비싸게 소중하게 경쟁시켜서 비싸게 팔아먹고 싶어요? 그 밑에 그러니 당연히 뭐다? 경쟁 입찰로 팔아먹어요. 형광펜 경쟁 입찰. 단어 몇 개만 기억해요. 그냥. 그리고 여기서 토지를 팔아먹을 때 토지의 가격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냥
정부가 만들어 놓은 세금 부과하려고 만들어 놓은 공시지가로 팔고 싶어요? 아니면 시가로 팔고 싶어요? 근데 시가는 국민들이 안 믿으니까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가격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 뭐라 하냐면 감정가격이라고 해요. 형편 감정가격. 그게 원칙이에요. 즉 조성토지 공급은 세 가지만 기억해. 승인받지 않아요. 경쟁입찰로 공급해요. 감정가격으로 공급해요. 나머지 예외는 신경 쓰지 마. 지금은 세 가지만 기억해 놓고 예외는 차차 얘기할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감정가격으로 한다. 물어볼게요. 수용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했다. 조성토지의 공급의 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한다. X. 택도 없는 소리예요. 감정가격. 알겠습니까? 시가를 받아먹으면 좋겠지만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니까 전문가 초빙해서 가격평가 받는 거지. 그게 감정가격이에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 정도 이해해 보시고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 사업이 안 끝났어요. 뭐라고요? 사업이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원형지라는 것을 공급해요. 뭐라고요?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원형지 공급을 한다. 원형지 공급이란 말 옆에 정의 좀 읽어봐요. 시작.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공급한다고 나오죠. 이 원형지가 동그란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동그란 땅이 아니라 개발되지 않은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아니 사업도 안 끝났고 조성도 완료가 안 됐는데 왜 토지를 공급해? 참 이상하다. 그치? 시작. 이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머나 이런 올드한 유머를 치고 가야지. 근데 오해 말게 이상하면 승인받아야 돼요. 이상하잖아. 왜 사업도 안 끝났는데 공급하냔 말이야. 승인받아야지. 게다가 시행자가 강박당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고 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조성토지 공급은 이상하지 않으니까 승인받지 않는 거고, 이건 이상하니까 승인받아라. 그리고 3분의 1 이내로만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것만 기억해도 조성토지 공급과 원형지 공급에 대해서는 아주 굵직한 선을 외운 거야 지금. 이해 가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 근데 쌤, 사업도 안 끝났는데 시행자는 왜 이 3분의 1 범위 내에서 원형지 개발자라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게 원형지를 공급하는 걸까요? 원형지 개발자라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게 공급을 하는 걸까요? 사업도 안 끝났는데 라는 게 의문이겠죠. 그럼 여기서 가장 객관타당한 얘기를 내가 해줄게요. 만약에 요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지 안에 이렇게 공원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 공원이 뭐였냐면 라스베이거스에 가면 있는 것처럼 LED 스카이라인을 1km 정도 쫙 깔고 영화 테마형 도시를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려고 해요. 시행자 의도가. 그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시행자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시행자지만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LED 스카이라인 공원 같은 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셔야 되겠지. 공개 모집을 해요. 공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싸게 해드릴게요 이러면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로 원형지를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그러한 공원들을 잘 만들어 보세요 라고 개발되지 아니한 상태의 원형지를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이다 지금? 리을번이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인 시행자가 뭐 아주 공모를 했어. 동그라미 공모. 공개 모집에서 선정된 자가 있는 거지. 그럼 그런 자에게 원형지를 준다? 이거는 뭐 이상하지 않아. 그렇죠? 업무 효율성이니까. 또한 미음번. 학교 공장 등의 부지로 쓰고자 한다. 그러면 학교 공장 등의 부지로 쓰고자 한다면 공익과
생업 생산 기반을 위해서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직접 공급해서 하게 함으로 인해서 공익성을 추구하고 생업 생산 기반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겠다라고 리을 미음은 이해가 가. 근데 기역 니은 디귿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라는 이유로 그냥 원형지를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았죠?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봐봐. 국가가 원형지 개발자가 된대. 뭐라고 하냐면 국가가 야, 나는 시행자가 아니지만 나 4대강 보사업 중이야. 그 옆에서. 사업할 때 돈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너 사업하던 거 개발 사업 안 끝내도 좋으니까 나한테 토스해. 내가 붙여서 좀 더 높은 공익 사업 하게. 이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뺏어가는 것 같아. 이 조문이 언제 나왔냐? MB 정부 때 4대 강부 마무리에 들어온 조문이야. 그러니까 눈치가 빤히 보이는 거고 그것만 쓰긴 미안하니까 밑에 리을 미음 적어놓은 거야. 내가 볼 땐 그래.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그때 당시 들어온 조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4대 강보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MB님이 말할 때 뭐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 했잖아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뭐 3조 얼마가 들어갔다고 하더니 끝나고 보니 11조. 그렇죠? 그리고 끝났는데 뭐 기능성은 아무것도 없는, 물만 탁해지는, 녹조 라떼만 되는. 그렇죠? 맨날 밑에 막아놓으니까 쌓이니까 토지층이 걷어내는 데만 1조 5천억. 지금까지 총 비용만 24조 원.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예정. 철거하려면 30조. 그렇죠? 이렇대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왜 고집을 부리고 했는지 대한민국의 3대 미스터리의 대규모 토목 사업. 그 중에 하나가 4대강 보사업. 두 번째는 새만금. 세 번째는 말하지 않겠어. 지금 하고 있는 거라 말하면 잡혀가. 어쨌건.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합니다. 제가 수업할 때 각종 이제 가끔 정책을 말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책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 나는 정치 몰라요. 그냥 법에 나와 있는 거와 정책을 접목시켜서 이해하기 좋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또 약을 쳐놔야지 안 잡아가지고. 어쨌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게 바로 뭐다? 원형지 공급이에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everybody 정리. 수용 방식은 수용하여 시행하고 공급한다. 이게 스토리같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차 알고 있고 실시계획 인가됐으니까 수용 방식 시행하는구나. 그러면 수용하여 시행하고 공급하자 기억나고, 수용은 아무나 하나 기억하시면서 공공민간 떠올리고, 토지상환 채권 떠올리면서 공급은 조성토지 공급과 원형지 공급이 있구나. 이렇게 서랍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럼 나중에 1, 2월 되면서 담을 거야. 하나씩 이렇게. 지금 서랍 만드는 중이야. 내 말 때 이해하죠? 그러니까 많은 거 할 필요 없어. 목차만 기억하고 흐름 기억하고 뭐 하는 건지만 이해하시면 돼. 지금은 충분해. 그 정도면. 아셨죠?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갑시다. 환지 방식으로 갑니다. 뭐 말이야.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 언제 한다고요? 토지가 너무 비싸서 수용이 어려워요. 시작. 참 잘했어요. 토지가 너무 비싸서 수용이 어려우니까 사업 전 토지를 사업 후의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을 진행을 하게 돼요. 이를 뭐라 한다? 우리가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데, 50페이지 왼쪽 위에 환지 방식 제목에 정이 나와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좀 2번 좀 읽어볼게요.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형광펜. 현저히 높아.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야. 현저히 높아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게 어려워. 현저히 높아 어려워. 시작. 그러면 환지 방식으로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요 환지 방식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정리할 때는 여러분이 처음에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환지의 정의, 환지에 대한 단어를 모르는 게 여기에 가장 큰 맹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지에 대한 부분에 뭐다? 단어에 대한 걸 정리 좀 해볼게요. 한번 봐봐요. 일단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 왼쪽에 있는 게 종전토지예요. 위에 써있죠. 사업 전이라고. 이 왼쪽 토지와 오른쪽 토지를 또 다른 걸로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둘 다 같은 토지야. 근데 왼쪽에 있는 건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토지가 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1번지 토지 500이고 2번지 토지 600제곱미터고 4번지 토지 250이고 10번지, 11번지, 12번지, 13, 14, 15번지처럼 15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들이 모여 있어요. 아무래도 뭐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하기 좀 곤란하고 필지가 이러니까 도로 구획도 엉망진창일 거예요. 보나마나. 그렇죠. 그러면 이런 동네를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걸 시행해서 이렇게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어서 토지 구획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요. 이렇게 도시 개발 사업을 하겠다 이 얘기인 거야 지금. 그죠? 그러면 종전에 있었던 1번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것을 사업 끝나고 어느 정도의 토지를 주면 같은 토지가 되겠냐라고 환지, 사업 후의 토지 환지를 계획하게 돼요. 그러면 종전의 토지와 같은 가치의 토지로 환지해 줘야 되니까 일단 요 1번지에다가 요거 좀 써봐봐. 전답이라고 써봐. 만약에 1번지의 토지의 지목이 전답이었던 거야. 농지지 한마디로. 그러면 전답이었던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개발 사업을 해서 대지로 준대. 돼지 말고 대지. 그지? 그럼 대지로 주는데 250을 주겠대. 그러면 이게 죽으려고 500이었는데 어디서 250을 이게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250 줄 거야? 정말 땡큐. 왜? 전답인데 대지로 250 반을 준다면 땅값이 10배는 비싸지는데 완전 땡큐야. 그렇죠? 이렇게 지목이 바뀌어지면서 가치가 올라가니까 토지를 조금만 줘도 같은 가치가 되어져요. 이렇게 청산금이 없이 사업 후에 토지를 주는 걸 우리가 적응환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써있죠, 오른쪽에. 적응환지. 그 말은 뭐냐? 청산금이 없이 환지하는 완벽한 환지를 얘기하는 거죠. 딱 떨어진다 이런 얘기 결론적으로.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적응환지라고 하는 거지. 근데 중요할 건 봐봐요. 환지 계획을 만들 땐 위치하고 지목하고 면적하고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이라는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지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제가 지금은 간단하게 지목에 대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이 7가지를 다중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가치를 평가해 줘야 하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미만 이해하시고요. 환지계획 기준은 위지면 토수이원 환지계획 시작. 위지면 토수이원 이렇게 안 도와줄 거예요? 봐봐요. 내가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고 하는데 안 따라하면 나도 안 할 거예요. 그럼 나도 수업만 할 거야. 어디 한번 죽어봐. 봐봐요. 다 잘걸? 잘할 때 잘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위지면 토수이완이에요. 내가 옛날에 정말 한번 실험을 해봤잖아. 딴소리 안 하고 노래 안 부르고 수업만 했다. 30분 안에 40%가 전멸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모두 사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소리, 이용 상황, 환경. 또 어떤 분이 수리는 뭐예요? 마수리, 수리인가요? 그게 아니라 물의 이용 권리를 수리라고 해. 물 숫자 이로올리 수리. 안 써도 돼. 안 나와. 이해만 하시고.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럼 봐봐요. 1번지는 그러면 500이었던 것이 250이 됐네요. 그럼 몇 프로가 삥 뜯겼죠? 50%. 그럼 가운데 위에 토지가 부담된 비율은 50%인데 이게 평균적으로 전체로 본다면
50%를 넘을 수 없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반은 남아야 돼. 아무리 안 남아도. 사업 후에. 그죠? 그래서 평균 토지 보담률은 50%를 못 넘는 거다. 예외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모두 올 가정 뭔 소리야? 그냥 모두 50%만 주면 같은 가치인 걸로 가정하고 얘기하자고. 그래야 대화가 돼. 이걸 다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50%만 주면 다 오른쪽 환지가 같은 가치로 환지가 된 거구나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는. 이해 가시겠죠? 그럼 봐봐. 2번지는 600이었습니다. 600인 거를 50% 주 같은 가치로 하면 얼마 주면 돼? 300을 주면 되겠지? 근데 2번지에 얼마를 줬냐면 200을 줬어.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그럼 200을 줬으면 어떻게 된 거야? 600에 대해서 50%면 300을 주면 되는데 200을 줬으니까 마이너스 100이 된 거야, 지금 이건. 그럼 뭐가 돼? 줄 환지보다 줄였어. 이걸 우리는 감환지라고 해요. 감환지. 그러면 100만큼은 뭐 주면 될까? 100만큼에 대해선 청산금을 교부해 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4번지 필지를 보시게 되면 얘는 뭐냐면 250이었습니다. 그럼 4번지 필지를 250에 대해서 환지해 준다고 한다면 4번지 필지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 얼마를 주면 되지? 125를 주면 되거든. 근데 125를 줘버리면 이렇게 네모반 듯한 토지구역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자, 오른쪽 위에 써놨죠. 과소 토지의 기준은 200이고 200이 안 되면 환지를 안 줘라고 내가 정해놨어. 오른쪽 위에. 과소 토지 기준 면적을 시행자가 정하거든. 오른쪽 위에 나는 200으로 정한 거야. 이해 가셨죠? 그러면 과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250이면 125만 주면 되는데 200을 줍니다. 그러면 더하기 75가 된 거네. 그치? 125만 주면 되지만 과소화 방지를 위해서 200을 주고 더하기 75를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증환지가 됐구나. 그리고 75만큼 뭐 하면 될까? 청산금을 징수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원래 토지는 600이었고 250이었는데 환지 후에 설계한 걸 보니까 여기도 200인 거야. 그래서 토지 구획이 네모 반듯하게 효율적인 구획 정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이렇게 증환지 감환지 하지 않으면 필지의 효율적인 구획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하는 게 바로 도시 개발 사업의 내용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신도시에서 한 대 가보게 되면 필지의 구획이 이런 식으로 대부분 비슷합니다. 200이다, 뭐 250이다 등등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증환지가 됐구나. 근데 이렇게 수업 끝나고 나가면 꼭 질문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쌤, 이해가 안 되는 게 종전의 토지가 250이었는데 사업 후에 200을 줘놓고 어디서 중환지라 그래 줄었구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 다시 얘기해요. 증환지 감환지 의미는 환지할 땅보다 줄었냐 늘었냐예요. 종전 토지보다 줄었냐 늘었냐가 아니고 환지할 땅보다 줄었냐 늘었냐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래서 감환지가 되고 증환지가 돼서 청산금 교부와 징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말해. 적응환지 원칙, 감환지, 증환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끔 문제에서 증환지는 가능하나 감환지는 허용할 수 없다라든가 반대로 감환지는 가능한데 증환지는 안 된다라거나 아주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이 나와요. 이해가십니까? 올해 32에도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렇죠? 또 하나 물어봅시다. 밑에 있는 조그만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3번지와 15번지 다 땅이 1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13, 15로 예를 들면 150을 50% 한자면 얼마예요? 75. 그럼 75로 한자 수는 없잖아. 과소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 더하기 125로 해서 200을 줘야 돼. 그치? 그러면 내 몸뚱이보다 큰 증환지 부담스러워. 청산금 못 낼 위험이 높아. 야, 안 되겠다. 너무 너네들 작아서 환지 못 줘. 엄마. 환지를 안 정합니다. 이게 과소토지 형합편가 봐요. 왼쪽 밑에 환지 부지정이에요.
과소토지라고 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이게 뭐다? 과소토지 환지부지정. 그러면 13, 15번지를 보니까 오른쪽에는 뭐예요? 13번지와 15번지는 없어요. 환지가. 오른쪽에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너무 과소해서 환지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이걸 과소토지 환지부지정. 즉 사업부의 환지를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죠? 봐봐. 그럼 한 가지 알 수 있네. 아, 그러면 작은 토지에 대한 초이스는 두 가지구나. 작은 거 적당히 작으면 증환지할 수 있는 거고, 너무 작으면 환지에서 제외할 수 있구나. 그런데 또 봐. 그런데 요번에 32에 뭐라고 나왔냐 봐봐. 큰 토지. 큰 토지를 가만지할 수 있어요? 볼펜 딱딱 하지 말아요. 뭐라고요? 큰 토지를 뭐가 된다? 아, 가만지할 수 있어요. 근데 큰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뭐라고 나왔냐? 넓은 토지는 환지에서 제외하거나 가만지할 수 이러고 나왔어요. 난 처음에 못 골랐어. 깜짝 놀랐어. 면적이 큰 거를 뭐다? 환지에서 뺄 수는 없지. 가만지는 가능해도. 근데 뭐다? 면적이 작은 거를 제외할 수는 있고 증환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의미를 이해하셔야지 외우시면 안 돼. 여러분, 면적이 큰 거를 환지를 제외하면 어떡하란 얘기야?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말도 안 되지. 어떡하려고.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면적이 큰 거는 가만지는 가능하고 면적이 작은 거는 증환지할 수 있었고 너무 과소하면 제외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근데 하나. 쌤 그러면요. 10, 11, 12, 14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시작. 10, 11, 12, 14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데 왜 얘들은 부지정하지 않나요? 물어볼 수 있지. 옆에 써 있지. 얘들은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이 신청을 했어. 뭐라고 했냐면 시행자야, 우리는 조그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 우린 사업에 꼭 참여하고 싶다. 꼭 시켜줘. 알았지? 시작. 그냥 알았지만 해. 알았지? 알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의대 조그만 것들이 됐어 엄마 들어가 다 부지정이야 이래버리면 얘들이 뭉쳐서 난을 일으켜요. 자꾸 사업에 해코지를 하고 소송 걸고 찌르고 때리고 도망가고 불 지르고 이런단 말이야. 아이고 시끄러운 것들 일로 와봐. 알았어 시켜줄게 일로 와봐. 이렇게 해주는 거야. 하지만 너무 작아서 한 필지씩은 못 줘. 쉽게 말하면 그렇고 어렵게 말하면 독립한지는 못 주겠어. 그러니 너네들 일로 와봐. 나한테 처분할 권한 있는 토지가 있거든. 거기에 내가 이렇게 아파트나 상가 같은 거 구분 건물 져서 10번지, 11번지, 12번지, 14번지 이렇게 공유 지분 구분 소유권을 환지해주는 환지해 줄게. 입체 환지라고 하는 거야. 입체 환지를 안 하면 이렇게 조그만 땅들에 대한 신청이 있었을 때 환지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입체 환지는 뭐다? 구분 소유권, 공유 지분권 환지하는 거고 아파트나 상가 같은 구분 건물 지어가지고 구분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게 뭐한다? 입체 환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입체 환지. 뭐 토지를 건물 같은 공유 지분을 주는 거니까 이제 3D 입체 환지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돼. 이해 가시겠죠? 그런 얘기들. 그러면 적응환지 되고 감환지 되고 증환지 되고 입체환지 되고 과소한 토지에 대한 환지는 부지정으로 되는구나. 이게 이제 처음에 단어부터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말로 외우려면 어려우니까 그림 보고 이해를 해 그냥. 그러면 대부분 듣다 보면 알게 돼. 그렇죠? 됐어. 근데 문제는 이렇게 환지가 이루어지면 부담률은 50%를 넘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땅은 뭐가 돼야 돼? 절반 정도의 땅이 남을 수밖에 없어. 남지. 그러면 이런 남은 땅을 우린 뭐라 하냐면 보류지라고 얘기를 해. 보류지. 시작. 보류지. 근데 이런 보류지는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채비지라는 땅과
더하기 공공시설의 용지라는 것으로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뭐냐면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이 넓어져요. 깔끔해지고 보류지 중에 그거를 공공시설 용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류지 중에서 공공시설 용지를 빼고 나머지는 뭐냐면 채비지인데 이 채비지가 한문이거든. 쓰지 말고 들어봐. 남길 채자고요. 비용 충당할 때 비자야. 비용 충당 목적을 위해서 토지를 남겨놨어요. 뭐라고요?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겨놓은 토지, 이걸 채비지라고 해요. 뭐라고요?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겨놓은 토지, 이를 뭐라 한다? 채비지. 그러면 보류지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비용 충당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해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환지 방식에서는 수용하는 것도 없이 있는 땅 가지고 좋게 만들어서 팔아서 비용 목적으로 쓰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봐도 참 오래 걸리겠다. 그렇죠? 소유자들이 얼마나 지지고 볶고하겠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다. 삼형제가 있다. 아버지에겐 한 토지가 있었지. 소송 장난 아닙니다, 이거. 그렇죠? 큰형님은 내가 장손이 다 가져가겠다 이러고 있는 거고, 막내는 미쳤어? 이러고 앉아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냐고. 근데 이런 큰 필지, 큰 토지를 이렇게 개발 사업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환지 방식이.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래서 이렇게 환지를 계획합니다. 뭐 말이에요? 환지 계획. 그리고 환지 계획대로 가운데 밑에 사업이 끝나면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하게 돼요. 가운데 밑에. 중간에 예정진 나중에 얘기하고, 환지 처분. 그럼 봐봐.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이 되면 오른쪽으로 권리가 넘어갑니다. 들어봐, 여러분. 환지는, 들어봐, 그냥. 일단 쓰지 말고. 환지는이야, 지금. 그럼 주어가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야. 환지는, 됐지?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는 거야. 즉 권리가 넘어왔다는 얘기야. 잘 들어봐. 환지는, 주어가 환지야 지금. 환지는 사업부 토지.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얘를 종전의 토지로 본다. 그러니까 권리가 넘어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환지 처분이 됐으나 만약에 등기가 안 됐으면 권리가 안 넘어오는 거지? 아니, 가운데 맨 밑에 등기는 처분 요건에 불과합니다. 이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다음날 넘어갑니다. 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14일 내. 다른 등기는 제한되고. 왜? 환지 받는 자 피해 볼 수 있으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는 봐봐. 그러면 종전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이런 토지들, 그럼 이 부분의 권리도 다음날 발생할 거 아니겠어? 오른쪽으로. 그러면 다음날 발생했는데 얘네가 아직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둘이 싸워야지. 쉽게 이해해봐. 내가 저 집에 이사를 가려고 그래. 나는 오늘 이사를 들어가는데 저기 전세입자가 뭐라 그래? 내일인 줄 안 거야. 그럼 하루 불편한 동거를 해야지.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봐봐. 결론적으로 종전거가 소멸되는 시기는 지금 환지 처분이 됐다면, 들어봐. 지금 환지 처분 됐다면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이 끝나는 때 종전권 소멸되고 다음 날 새로운 환지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오늘 자정되면 종전권 소멸되는 거고 다음 날 새로운 게 발생해서 서로의 권리가 겹치지 않게 해주는 거야. 그럼 봐봐. 이렇게 해봐. 오른손. 왼손이구나, 여러분들은. 왼손. 종전께 끝나는 때 소멸돼. 끝나는 때 종전권은 소멸이 되고 오른손. 다음 날 오른쪽 게 발생을 하는 거야. 이해가셨죠? 그래서 소멸은 끝나는 때, 발생은 다음 날. 시작. 소멸은 끝나는 때, 발생은 다음 날. 봐봐. 이렇게 하면
종전 거 끝나는 때 소멸되고 다음 거 다음 날 발생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 소멸은 끝나는 때, 발생은 다음 날. 이렇게 우리가 환지에 대한 부분의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펴놓고 오른쪽 페이지 50일 왼쪽 위에 좀 봅시다. 50일 왼쪽 위에를 보면 이제 환지 계획을 만든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메뉴에 보면 환지 처분이라는 말이 보일 거고. 됐죠? 그럼 왼쪽 위에 환지 계획의 내용 좀 봅시다. 환지 계획의 내용 보입니까? 봐봐요. 첫 번째 환지 설계. 이게 환지 설계야. 환지 설계했어. 됐지? 그 다음에 필지별로 환지가 어디로 가는지,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해. 필지별 권리별로 된, 형 앞에 거 봐,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시작.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봐. 그럼 뭐기 알 수 있지? 얘네는 환지가 부지정되니까 청산 대상이야. 증환지, 감환지 되니까 청산금 징수 거부해야 돼. 그러면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의 토지 명세도 알 수 있어. 환지 계획으로. 하지만 별표 청산금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은 계획 만들면 결과를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 결과는 계획대로 됐나 확인을 사업 끝나봐야 알지. 그러면 청산금 결정은 언제 하겠어? 환지 처분 돼야 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날 확정되는 거고. 그래서 청산금을 환지 계획 만들면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야. 그거 답으로 2번이나 나왔었어. 환지 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청산금 결정. 아유, 이해를 해야 돼. 외워서는 안 돼. 그렇죠? 그래야 예측 가능하고 고를 수가 있어. 외워서 맞출 수 있는 거 10개도 안 돼. 알겠습니까? 점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자꾸 외우려고 해서 그런 거야. 그렇죠? 그 얘기들. 그 다음 세 번째, 이겼네. 채비지, 보류지 명세. 시작. 채비지, 보류지 명세. 알 수 있잖아. 환지 계획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입체 환지. 해봐. 빨강이. 입체 환지 한다면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세. 알 수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환지 계획을 만들게 돼. 근데 맨 왼쪽 위에 뭐라고 나오지? 그 환지 계획의 인가는 내용 옆에 써 있지. 형 앞에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 이건 지정권자 인가가 아니야. 오늘 배운 거 중에 유일하게 지정권자 권한이 아닌 게 이겁니다. 이건 동네에서 인가하는 거야. 한 번 더. 오늘 배운 거 중에 지정권자의 인가가 아닌 건 한 가지. 환지 계획의 인가.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인가를 받는다. 물어볼게요. 다음 중 환지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러고 나와요. 환지 계획을 작성한 시행자는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야 한다. X. 유일하게 지정권자 권한이 아닌 겁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선. 나머진 다 지정권자 권한입니다. 오늘 배운 거 중에선 말이야. 아셨죠?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왼쪽 밑에 보시면 작성 기준, 위지면, 토수이원, 환지 계획입니다. 그렇죠? 어디 보고 있는 거 지금? 51페이지 보고 있는 중이야. 51페이지 왼쪽 중간에 작성 기준 보고 있는 중이야. 알았죠? 위지면, 토수이원, 환지 계획. 앞에 거 보면 증환지, 감환지,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돼. 근데 요번에 32에 뭐라고 나왔다? 넓은 토지를 환지 부지정한다고 해서 틀렸던 거야. 이번 32회 때는. 이해 가시겠죠? 아주 그냥 교묘히 속을 뻔했어. 입체 환지 형광펜 그시고 가로합니다.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시작.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건축물 일부, 건축물인 토지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이게 입체 환지. 그리고 그 반대말은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해 토지를 주는 거라면 그냥 평면 환지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환지는 뭐야? 평면 환지인 거지. 그게 다 기출이었어. 빵꼬를 메꾸시어 입체 환지, 평면 환지. 이해갑니까? 빌걸 다 나와 하여튼 간에.
얘기들. 그리고 나서 밑에 보류지 발표하시고 시행자는 사업 필요 경비에 충당하거나 실시기획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동그라미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뭘로 채비지로 정하여 뭐다 필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어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채비지 동그라미 보류지 동그라미. 봐봐 한마디로 봐봐 여기 봐봐. 보류지 중에서 채비지가 있는 거야. 뭐라고? 보류지 중에서 채비지가 있는 거야. 이 포함 관계를 이해해야지 나중에 부담률 구할 때도 무슨 말인지 안 속을 수 있어요. 문제 나왔을 때. 보류지를 줬다면 보류지 안에 채비지가 있는 거니까 채비지 면적은 별도로 가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보류지 안에 있는 거거든. 이해하시겠죠? 그 의미들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위에 볼게요. 환지 처분의 효과. 오른쪽 맨 위. 환지 처분의 효과. 시작. 별표 20개 하고요. 가장 잘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환지 처분의 효과. 권리가 언제 넘어가냐는 거죠. 발생은 언제? 여기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여기 환지로 권리가 넘어옵니다.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그리고 두 번째 종전권은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이 끝나는 때. 형편 끝나는 때 소멸.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나는 때. 시작.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나는 때. 이게 환지 처분 효과. 그리고 그 밑에 입체 환지도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형광펜. 입체 환지도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그 밑에 채비지 보류지도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형광펜 왔어요. 아, 결론적으로는 권리 발생은 다 말하지 않은 거 빼고 다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이고 소멸은 종전권은 끝나는 때 먼저 소멸되어지는구나. 그 정도만 이해해도 일단 환지 방식이 쉬운 거예요.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이 환지 방식이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간단한 얘기를 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지.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야. 사실 이거. 조금 단어 이해하시고요. 하나하나 내용 추가할 때 플러스 되어지면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월 달에 제가 수업할 때 이런 말을 할 거예요. 12월 달 것쯤 듣고 와요. 이런 말 할 거예요. 왜? 그래야 여기서 살 붙이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근데 아침에 와서 데일리 스터디 7장 다 보라 했는데 버티고 안 보고. 에? 12월 거 수업 좀 듣고 오라 했는데 안 듣고 오고. 게다가 늦게 오고 그러면 3, 4개월 허송세월 하게 돼요. 그렇죠. 하란 대로만 하시면 정말 실력이 빨리 늘어요. 그리고 영 어렵고 힘들고 공부가 안 된다면 11, 12, 1, 2월 달 시간 있을 때 주간 야간을 다 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오전에 들어놓은 뭐다 흐름하고 내용 가지고 또 야간 쌤한테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들어보고 거기서 또 기본사 한번 체크해보고 그것도 괜찮고. 나중엔 시간 없어 못해요. 시간 될 때 해보는 거야 지금. 실험도 해보는 거고. 실험을 9월에 하면 망해요. 다음 달 시험이거든요. 실험은 11, 12, 1, 2월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 옳은지를 판단해서 쫙 쏴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그거 다 고려해 봐야 되고 야간도 시간 되면 들어요. 좋은 방법이니까 그 얘기들 해보시면 되고. 가운데 밑에 볼게요. 그리고 청산금이라고 나오죠. 그럼 청산금은 뭐예요? 아까 금전 차익에 대해서 징수 교부하는 거잖아. 가운데 맨 밑에. 그러면 청산금은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을 해가지고 다음날 확정이 되어져요. 청산금도 확정은 다음날이에요. 환지 계획을 만들었다고 확정되어지는 게 아니야. 환지 처분돼서 그날 기준 결정하고 다음날 확정되어지는 거지. 나머지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사실은 이 51페이지 있는 것만 얘기가 2시간은 걸려요, 이거. 내용이 되게 많아서 이게. 지금처럼 기본 라인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일단은요. 그러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 정리해 볼게요. everybody, 정리. 일일학습 풀어야 돼요. 가방 싸지 말아요. 책 접지 말고 책은 펼쳐놓는 거. 어이구, 속 터져라. 일로 와봐요. 그럼 책판 봐봐요. 제일 먼저 광역도시 계획을 만들어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망을 제시해요. 광역시설 설치를 위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 서울시의 밑그림을 그려요. 기본계획.
거기에 맞춰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요. 그럼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해요. 그 규제를 가한 내용 중에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도시계획 사업 중에 저번 주 배운 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 오늘 배운 게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이었던 거예요. 다음 주는 이거 배울 거야. 정비사업. 여러분이 되게 러블리하는 거 정비사업. 헤이트하는 거 정비사업. 다음 주에 할 거야. 됐죠? 그리고 그 도시개발 사업은 새로운 단지를 만드는 사업인데 신도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개발계획 만들어 도시개발구역을 정해. 누가? 지정권자가. 그럼 그 개발계획은 상위계획인 어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게 만들어줘. 이해됐지? 광역도시계획상 도로 만들고 도시기본계획상 공원 만드는데 개발계획상 아파트 질 수는 없는 거야. 이해가시겠죠? 그리고 개발계획에 맞게 구역을 정하고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시행자 중에 조합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 만들어 사업을 시행해. 근데 그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부합하게 해야 돼. 그리고 인가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 수용 방식이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만 땅값이 비싸 수용을 못하면 사업전 토지를 사업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해. 이걸 환지 방식이라고 해. 그리고 토지 수용이 나오면 수용은 아무나 하나, 즉 왼쪽 위에 기억하시고 민간자일 때 조합 제외하고는 수용 소유 요건이 있다는 거. 가운데 보상금에 채권 주는 거고 오른쪽 위에 조성토지 공급과 오른쪽 밑에 원용지 공급이 있다. 위치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수용이 어려우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환지 방식은 환지 계획을 만들어 환지를 처분한다는 식으로 두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사이즈, 라인, 스토리 구성해 놓고 2월을 기다려요. 그럼 그때 살이 붙어. 4월을 기다려. 또 살이 붙어. 뚱뚱해져.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내용에서 일학습 펴봅니다. 그림책은 접으면 안 되고 다시 앞 페이지부터 봐야지. 42페이지 왼쪽 밑에 그림책은 42페이지 펴놓고 그림책을 밑에 깔고 문제가 나오면 어딘지 찾아. 그 연습을 1년 내내 해야 돼. 양쪽으로 책을 펼쳐놓고 42, 43 펼쳐놨지. 그리고 문제 나오면 그게 어디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문제를 보는 거야. 그렇게 1년 내내 연습하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 수 있어 이제. 됐습니까? 1번 봐봐. 도시개발사업의 정의를 물어본 거지? 그거는 42 왼쪽 밑에 있지. 그러면 문제 읽어봅시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형평 거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이걸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 또 뭐 가끔 가다가 뭐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건 정비사업이고 이건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거. 근데 주거단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일 수도 있고 유통단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43페이지 왼쪽 중간에 보면 개발계획을 만들 때 동의요건이 있어. 43페이지 왼쪽 중간에 보면 개발계획을 만들 때 뭐가 있다? 동의요건이 있지. 보면서 읽어볼게. 2번 챙겨놔요. 잘 나와.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 형평 긋고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동그라미 와 해봐 and 와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참 잘 나와.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누구를 제외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정말 잘 뜨는 질문이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43 왼쪽 중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중요하죠? 지정권자. 43 오른쪽 맨 위에 있죠. 지정권자. 오른쪽 맨 위. 넘기지 말고. 43 오른쪽 맨 위에 있잖아. 지정권자. 됐죠? 그럼 봐봐. 보면서 봐. 지정권자가 누구야 원칙이?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그럼 3번의 두 빵꾸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인 거야. 됐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근데 그 문장 마지막을 봤더니 도시개발구역을 딴 사람도 지정할 수 있나 봐.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 사유를 단서에서 물어본 거야 지금. 그 문장 마지막에 빵꾸 있지? 그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유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둘째 줄 단서 좀 봐볼게. 다만 기억나죠? 요청을 한다면 요청 동그라미. 요청을 한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장관급들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었지. 제안을 한다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일 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늘은 제가 권한자 위주로 시도 대도시의 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빵꾸 냈지. 내가 2월 달은 다른 걸 빵꾸 낼 거야. 같은 문제인데. 그렇죠? 그때는 아마 거기 요청이나 제안에 의한 앞에 주어를 물어볼 거야. 요청이라고 나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제안이라고 나오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예, 가셨죠? 지방공사는 안 나와. 거기는 정부의 떨거지가 아니야. 지방공사는 아까 했던 거 그림책 보고 확인. 43 오른쪽 위. 2번 3번은 정말 중요해요.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에브리 이어야. 예, 가셨죠? 됐고. 그 다음에 4번은 44페이지 왼쪽 중간. 4번은 44페이지 왼쪽 중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효과라는 말이 보일 겁니다. 지정효과. 그죠? 문제 읽어봅시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뭘로? 도시지역과 이거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있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추락지구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됐죠? 추락지구는 뭐니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 사업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추락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5번은 조합에 대한 거 45페이지 왼쪽 위. 요거 시행자 중에서 조합에 대한 거 45페이지 왼쪽 위. 조합. 시작. 조합. 됐습니다. 그러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작.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이지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 지정권자야. 아까 환지계획이 인가일 때가 특도시군구고 오해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주의할 거 인가를 신청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까 2번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와 동의가 일치하는구나 라고 일단은 기억해 놓고요. 그렇죠? 그 얘기들. 6번 45 정 가운데 조합원이 보여요. 45 정 가운데 조합원이 보여요. 가리면 안 보여. 됐죠? 조합원은 누구로 합니까? 토지 소유자로 한다. 조합원은 누구로 한다? 토지 소유자로 한다. 건물 소유자 안 돼 여기는. 알았죠?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는 무엇이 될 수 없지? 그라지양이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임원.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임원이 될 수 없어요. 막 같다, 들막 같다, 들컸다, 임원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혼동하지 말고 잘 나와 그 지문도. 7번 대의원회 45 오른쪽 위. 45 오른쪽 맨 위.
총회를 하는데 조합장 책상 바꾸자고 총회할 수는 없어. 그러니 의결 대표를 모아놓은 대의원의 의결로 총회 의결을 가름할 수 있는데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고 합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 7번 읽어봐. 도시개발조합의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형광펜 긋고 50인도 긋고 됐죠. 그 다음에 수용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자. 그럼 수용 방식의 사업 시행은 48페이지 왼쪽 위 어디만큼 왔어? 이제 여기까지 왔고 시행하기 위해서 수용 보는 거야. 수용은 아무나 하나 시행자가 수용을 해야지. 수용은 아무나 하나 시행자가 수용을 해야지. 어떻게 민간자일 때 조합을 제외하는 경우라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라. 그 얘기였죠. 개발법은 다 3분의 2분의 1이야. 아닌 게 한 가지 있는데 아닌 건 나중에 얘기할 거야. 지금 말하면 머리 아프거든. 그렇죠 여러분? 건강을 해쳐. 나중에 할 거야. 알았죠? 하라는 것만 하시는 거야. 8번 조합을 제외한 민간사업 시행자가 뭐라고? 조합을 제외한 민간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형편,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작.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끊어주고 사업 대상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해당 토지를 소유, 동그라미 소유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한 자의 동그라미 동의를 받아라. 여기는 면적의 3분의 2는 소유라는 점. 그죠? 공공의 시행자는 그럴 필요 없다는 점. 알겠습니까? 그거 이해하시고. 그러면 수용할 때 보상금은 뭘로 줘? 현금을 주면 좋겠지. 하지만 돈이 없으니 채권 보상이 가능한데 그 채권 보상이 토지 상환 채권. 분양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은 넘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9번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그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이 얼마?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몇 번 나왔나 기억이 안 나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항상 나오는 부분이니까 2분의 1 기억하시고. 개발 사업에 대한 거 50페이지 피시면 환지 방식이 나오고 51페이지 왼쪽 밑에를 보면 51페이지 왼쪽 밑에를 보면 입체 환지와 보류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입체 환지, 보류지. 10번은 뭐예요? 입체 환지를 얘기하는 거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때 라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때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형광펜.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입체환지. 입체환지는 이거 코딱지만한 땅들인데 신청이 있었어. 이렇게 구분 소유권, 공유 지분권 환지한다는 뭐다? 입체환지가 되어주는 부분이겠지.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리고 11번 시행자는 동그라미 하시고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형편 환지로 정하지 않았어. 그게 뭐지? 보류지. 보루가 아니라 보류지.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뭘로? 채비지. 콩비지 아니야. 채비지야로 정하여
빚이 먹고 싶죠. 도시개발 사업에 뭐다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내일 모레 빚이 해달라 그래야지. 그래서 해당 내용들 보시면 되고, 보류지, 채비지. 게다가 12번 그러면 51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환지 처분 효과. 51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환지 처분 효과야. 그러면 12번 주어 잘 봐.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동그라미에 환지는 주어가 환지야. 그러면 사업 후의 토지가 환지인 거 알죠?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그러니까 주어가 환지니까 환지로 권리가 넘어왔다 이 얘기인 거야. 환지 처분 공고했을 날 다음 날. 그리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먼저 소멸돼야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됐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 복습할 때도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일일 노트 든 거 안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 되면 아침에 만약에 누적으로 첫 주부터 한 거 데일리를 안 봤으면 오후에 첫 주부터 데일리 봐야 돼. 아침에 와서 못하면 점심 먹고 나서라도 해야 돼. 알겠어요? 안 그러면 기억 안 나. 알았죠? 매주 봐야 돼. 누적해서. 1월부터는 전범위로 봐야 되고, 안 그러면 기억 아무것도 안 나. 알겠죠? 그래야 우리 서로 편해. 아셨죠? 다음 주에는 정비법 얘기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